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심뽀입니다. 오늘은 제가 100% 만족하실 만한 식사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실 크게 대단한 건 없고요. 일반식을 잘 즐겨 먹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먹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왜 다이어트 때 먹었는지를 조금 이해만 해주시면은 일반식에서도 충분히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스테이크 한 접시의 비율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닭가슴살 샐러드와 같은 부분이긴 한데, 스테이크 한 접시에 딱 보면 소고기가 한 덩이 딱 있고, 그리고 야채가 가니쉬 사이드에 있죠. 구운 야채든 샐러드든 나오고, 그리고 제일 조그맣게 나오는 감자 또는 고구마 또는 볶음밥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돈가스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네요. 자, 이 비율을 아셨으면 이제 그 비율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바꾸시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소고기 스테이크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에는 단백질 섭취 식품군의 모든 게 들어가도 돼요. 고기 종류를 얘기를 하자면 육류는 오리, 양, 고기부터 시작해서 돼지, 소, 닭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고, 갑각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문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꼴뚜기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테이크 한 접시당 스테이크 한 덩이의 중량은 조리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100g에서 200g은 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 먹게 되면은 양이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을 내가 다 흡수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g에서 200g 안쪽으로 해서 먹어주시면 돼요. 단백질은 하루 1일 섭취 권장량이 성인 기준으로 해서 키로당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55kg라고 하면 55g의 단백질을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닭가슴살의 경우 100g에 20g에서 많게는 26g까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음식 종류마다 다 다른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100g에 18g 이상. 그람 수를 미리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모든 단백질 식품군의 음식을 최소 100g에서 많게는 200g 안쪽으로 섭취를 해주시게 되면 최소 한 끼에 20g에서 30g은 섭취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감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걸 또 일반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면 보쌈을 먹는데 보쌈에 딱 1인분만 먹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쌈을 시키면은 대중소 이렇게 시킨다든지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1인분, 2인분, 3인분 중짜, 대짜를 시키든 중량을 한번 물어보세요. 돼지고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그 안에서 만약에 한 이만큼의 보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에서 내가 5등분을 쪼개보면 되겠죠? 1인분을 먹기 위해서. 많아도 5등분 쪼갠 거에서 하나와 이렇게 보쌈이 500g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어느 정도 항상 단백질을 100g에서 200g 안쪽으로 섭취를 한다라는 걸 계산을 딱 해주셔야 돼요. 식사를 하러 가시면은 딱 나온 반찬들을 보면 뭐가 탄수화물이고 어떤 게 단백질이고 어떤 게 야채구나, 이거 구분이 정확하게 되셔야 되고,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식은 반찬이 많죠. 근데 그 반찬에 감자조림 또는 부침개 종류 또는 튀김, 그리고 된장찌개 속에 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섭취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탄수화물은 스테이크 접시에서 제일 조금했기 때문에. 그러면 탄수화물은 얼만큼 먹느냐? 음식 중량으로 쳤을 때 100g 최소. 근데 이 최소라는 걸 붙인 거는 최소 100g 정도는 먹어주셔야 우리 영양 성분, 이렇게 탄단지 이렇게 정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정삼각형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찌그러진
한 가지가 많이 먹어지고 나머지는 결핍된 상태로 섭취를 자꾸 하게 되면 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신호가 우리한테는 그냥 배고픔으로 와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비율을 최소한 100g은 섭취를 해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식사 조절의 취지와는 정말 맞지 않고요. 저는 일반식을 꼭 조절을 해서 다양하게 먹되 항상 단백질이 뭔지, 단백질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메뉴를 선정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국수 먹으러 가서 김밥이랑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데, 항상 메인 메뉴가 단백질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메뉴 선정을 해주시면 그 뒤는 쉬워요. 제육볶음 먹으러 가서 제육볶음에 상추쌈, 그리고 야채, 나물 반찬 이런 거 잘 드시고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먹으시면 돼요. 식당 밥 한 공기가 그렇게 엄청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절반 정도 먹어주시면 되고 밥 숟가락으로 좀 크게 3숟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야채들은 포만감이 찰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먹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못 먹는 게 없겠죠. 쭈꾸미 볶음 먹으러 가셔도 되고 회 먹으러 가셔도 너무 좋고 또 좋아하시는 삼겹살 이런 거 먹으러 가셔도 돼요. 다만 지방은 최대한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기 때문에 삼겹살보다는 목살을 먹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고 싶으실 때는 음식 자체에 천연 지방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 지방을 안 먹어서 좀 힘이 딸리게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삼겹살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인분 정량을 지켜서 먹는다는 거. 스테이크 접시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양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루 2끼, 3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2끼를 먹는다고 쳤으면 중간중간에 간식 시간을 넣으셔야 돼요. 이건 두 번째 집중하셔야 될 건데, 식사 시간의 간격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이거는 첫 번째 식사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첫 번째 식사를 남들과는 다르게 난 아침도 먹지 않고 나는 출근도 늦게 하는 일이라 첫 끼를 진짜 늦게 한 2, 3시에 먹어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본인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내가 2시에 첫 끼를 먹었다 라고 하면 3, 4시간 뒤면은 5시, 6시죠. 그러면 이때 식사를 하기보다는 간식의 개념으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좋아요. 단백질 바도 있고 정 챙겨 먹기 힘드시면 보충제도 있죠. 보충제의 그 의미가 말 그대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식사 대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1일 권장 섭취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 먹어주는 추가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4시간 뒤에 간식 개념으로 먹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6시 이후에 9시, 10시 이때 한 번은 더 식사를 하셔야지 1일 권장 섭취량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주시면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먹어야 될 단백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50g, 60g은 닭가슴살 3덩이 정도고요. 계란으로 치면 한 끼에 4개 정도는 먹으셔야지 20g에서 30g 한 끼에 먹을 수 있어요. 한 끼에 20g씩, 30g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근육량이 많고 좋으신 분들도 한 번에 30g 이상은 흡수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계산해서 드시면 돼요. 첫 끼가 몇 시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물 섭취인데요. 물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많이 먹을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물을 안 먹으시던 분들은 첫날부터 갑자기 2리터? 절대 못 먹어요. 먹는다고 해도 화장실 가느라 바쁘시고 그 수분도 흡수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법은 500ml씩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뭐든지. 1주차에는 500ml 딱 나오자마자 또는 출근하자마자 아니면 개인 텀블러를
좀 용량을 잴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생수병 500ml짜리 하나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출근길 딱 나오자마자 500ml 한 병을 사서 그 통의 물은 그날은 무조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 먹는 게 편해지는 느낌이 와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500ml를 먹었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러면 내가 먹기 편하고 500ml 정도는 충분히 먹는다고 판단이 됐을 때 두 번째 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500ml 통을 만약에 샀어요. 또는 텀블러를 가지고 왔던. 그러면 이 한 통을 다 먹고 정수기 물 생수 받아서 또 드세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내가 하루에 어떻게 얼마나 생수를 먹는지 체크를 하려면 꼭 병을 이용을 해서 미리수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하셔서 1주차에 500ml, 2주차에 1000ml, 3주차에 1500ml, 4주차 해서 2리터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려주시고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주에 500ml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저도 현재 물을 잘 먹으려고는 하지만 정말 정신이 없거나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2리터씩 계속 먹는다는 게 힘든 일이고 습관인 거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요. 제가 되게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만큼 자율성을 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낮춘 만큼 나 스스로와 꼭 지켜야 될 약속은 있어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막아주기 위해서 밀가루와 당 섭취를 조금 줄여나가는 거. 밀가루와 당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도 한 번에 뚝 끊기는 정말 힘들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주차별로 목표를 세우시면 되고 아니면 월 단위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내가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 단위로 계산하세요. 월 평균 60회에서 많게는 90회의 식사를 할 거거든요. 하루 2끼에서 3끼 먹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만 성공하셔도 많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태까지 잘 하다가 하루 못 먹었어. 하루를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며칠이든 간에 먹어왔던 것들에 누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포인트가 쌓인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하루 실패했을 뿐이지 내 한 달이 그 다음 달까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30일 중에 하루 실패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또 하면 되겠죠? 작심삼일을 계속하는 느낌으로. 작심삼일도 일주일로 치면은 3일에 한 번 실패해도 주 6일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나한테 너무 타이트하게 이런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조금은 관대하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거. 제가 얘기했죠? 정량. 그리고 밀가루와 당 섭취는 좀 줄일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는 거. 저도 지금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어요. 근데 다른 회원님들의 식사 패턴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먹는 과자, 라면의 양은 일주일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혀 안 먹는 게 아니고 저는 먹고 싶을 때 먹어요. 먹고 싶을 때 먹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달로 계산을 해서 봤을 때는 제가 안 먹지 않지만 현저하게 적게 먹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